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해외 직구로 뭔가 주문하셨나요? 저는 아마존에서 책 몇 권 주문했는데 작년 같은 시기보다 가격이 20%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환율 때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이야기꾼 달러포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달러라는 단어가 뉴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부터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3년 전만 해도 환율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달러? 해외여행 갈 때나 바꾸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해외에서 물건 사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구독료도 원화로 계산하면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의 가치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구나. 이게 바로 환율의 힘이었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19년 1200원대였던 달러 원 환율이 현재는 상당히 상승한 상태입니다. 물론 환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므로 미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올라요. 우리 자산이 원화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정말 안전할까? 저만 해도 그랬어요. 은행 적금, 예금, 주식, 모든 게 원화였죠. 마치 모든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둔 격이었어요. 외부 충격에 너무 취약한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달러를 좀 모아둬야 하나? 근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을 잘 모르겠고요. 오늘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각각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가장 익숙한 방법부터 얘기해 볼게요. 바로 은행에서 달러 현금을 환전하거나 달러 예금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진짜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달러를 보고 은행이라는 믿을 만한 곳에 맡기니까 심리적으로도 편안하죠. 저도 처음에는 이 방법을 썼어요. 시중은행에서 달러 정기예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환전할 때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요. 매매 기준율과 실제 환전율 사이의 차이,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달러 예금 금리가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현금으로 보관하면 분실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 들고 다니기 불편해요. 달러 예금은 안전하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USDT, USDC 같은 이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신기한 게 1달러와 거의 1대1로 연동되도록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예요. 24시간 언제든 거래할 수 있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제 주변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현금 대신 USDC로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은 아직까지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법적 규제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고 발행사의 신뢰도에 따라 가치가 급변할 수 있어요. USDT나 USDC 같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동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일부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 연동에 실패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테라루나 사태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세 번째로는 달러 표시 채권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장점과 위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정보 제공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달러 표시 채권은 말 그대로 달러로 투자하고 달러로 이자를 받는 구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와 브라질 국채가 있어요. 미국 국채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채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 정부가 발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국채는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미국 국채와 비교했을 때 위험도가 높은 편이지만 그에 따라 금리가 더 높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방법은 구조상 달러 자산과 이자 수익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환율 변동, 금리 변화, 신용 위험, 조기 매도 시 손실 가능성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해요. 특히 만기 이전에 급하게 팔아야 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여러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모든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환율 변동성이 가장 큰 변수예요. 제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오르면 이익을 보는 구조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금리 변화도 중요해요. 특히 채권 투자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의 가치가 떨어져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요. 유동성 위험도 있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중도에 팔아야 할 때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위험 요소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해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달러 투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왜 달러가 필요한지,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인지. 20대 직장인과 50대 가장의 전략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성공담만 보고 따라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소액으로 시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투자자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한 방에 몰빵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전문가 상담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유튜브, 블로그만 보고 결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상담받아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세금 문제, 환전 시점, 상품별 세부 조건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정보로는 한계가 있어요.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달러 투자를 하는지, 목표는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이런 기본기가 탄탄해야 해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달러 투자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였어요. 정보는 많이 찾아보시되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죠. 달러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투자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완벽한 투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게 맞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품 선택과 투자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라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금융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에요. 궁금한 점이나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